어머니, 우리말은 죄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인도네시아 깊은 산골. 문자가 없어 조상들의 말이 사라지던 작은 민족. 그런데 한국에서 온 낯선 남자가 작은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글자 여러분 말을 담을 수 있어요. 한글, 세상 끝마을에서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글자가 어떻게 민족의 운명을 바꿨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 전에 잠깐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깊숙한 산골 마을에 사는 타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은 리마카족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왔지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죠. 바로 글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는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용감한 전사의 모험담, 마을을 지킨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말씀들이요.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오직 입으로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잊으시면 그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였죠. 25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 사람은 자신을 정선생이라고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건 한글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말을 이 글자로 적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저는 글자라는 게 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도시에서 온 공무원들이 가끔 종이를 들고 와서 뭔가 적혀 있는 걸 보여주곤 했지만 그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말을 듣고 있었어요. 진짜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원로인 안타르 어른은 정 선생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안타르 어른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그분의 한마디면 마을 전체가 따를 정도로 권위가 있는 분이었죠. 외국 문자를 왜 우리 마을에 들이려 하느냐? 우리 말은 글 없어도 충분하다. 안타르 어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분은 정 선생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 우리에겐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어른들의 결정에 젊은이가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정말 우리말을 글자로 적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이런 날이 있으셨어요. 예전 일을 떠올리며 혼자 우시는 날 말이에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 리마카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도시 공무원들에게 멸시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쫓겨나셨고요. 타나리야, 우리말은 죄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어머니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써온 말인데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정 선생이 보여준 한글이라는 글자를 보니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말도 다른 나라 말처럼 종이에 적힐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르 어른은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가운데 있는 큰 나무 아래서 열리는 회의였어요. 이런 회의가 열리면 보통 중요한 일이 결정되곤 했죠. 누군가 그 외국인에게서 글자를 배우려고 한다면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야 할 것이다. 안타르 어른의 선언은 확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니, 정확히는 반대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야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500년 동안 글자 없이도 잘 살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 문자가 필요하다고? 그건 우리 전통을 버리는 일이다. 안타르 어른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논리는 분명했어요. 외부 문화가 들어오면 우리 고유한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몰래 정 선생을 찾아갔어요. 정 선생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하자 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간단한 글자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처음 보는 모양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말소리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타나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 선생이 제 이름을 한글로 적어주었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종이 위에 있는 걸 본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후 제가 한글을 배운다는 사실이 들통났어요.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안타르 어른에게 고자질을 한 거였죠. 안타르 어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타나리,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느냐? 마을 광장에 모든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안타르 어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 어머니처럼 되고 싶으냐? 우리말을 버린 배신자 말이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말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말 때문에 상처받으신 거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리마카오로 불러주시던 자장가 말이에요. 그 노래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아무도 부르지 못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말은 있는데 남길 수 없어서 사라졌구나. 그 깨달음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아름다운 말들이 있었지만 글자가 없어서 하나씩 잊혀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도 어머니의 자장가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도 모두 사람이 죽으면 함께 사라지는 거였죠.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봤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말이 글자를 만났을 때의 그 기적적인 순간을 말이에요. 한글은 제 말의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안타르 어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몰래 한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정 선생은 마을에서 쫓겨날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주로 밤늦은 시간에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에 말이죠. 어느 날 밤 저는 드디어 리마카오로 된 첫 문장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타나리, 나는 리마카족이다. 그 한 줄이 마치 세계에 외치는 선언문 같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처음으로 글로 남긴 거였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글씨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의 존재 증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 선생은 제 글씨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말이 영원히 남을 수 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씩 몰래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루바가 왔습니다. 제 친구인 루바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야, 타나리, 정말 우리말을 글로 쓸 수 있어? 루바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루바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주었어요. 루바는 자기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내 이름이 종이에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나타났어요. 10살짜리 아리, 12살인 카림, 그리고 15살인 사라까지 모두들 자기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 선생이 만든 리마카오 한글 사전은 정말 신기한 책이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모든 말들이 그 작은 책 속에 글자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그 사전을 뒤적이며 자신의 이름, 가족 이름, 마을 이름을 찾아서 적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쓰는구나. 우리 마을 이름도 이렇게 예쁘게 적을 수 있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글자가 생기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걸요. 마을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큰 축제였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조상들을 기리는 날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축제 당일 밤 모닥불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았을 때였어요. 저는 몰래 준비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글로 적은 우리 마을의 옛 전설이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신 그 오래된 이야기를 제가 글로 옮긴 거였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타르 어른의 시선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글로 적힌 전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용감한 전사가 마을을 지킨 이야기, 슬기로운 할머니가 악령을 물리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한 이야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놀랍게도 안타르 어른조차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분도 그 이야기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잊혀져가는 우리의 기억들을 말이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격려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우리를 기록해 주었고 세계는 그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축제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 선생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거였어요.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외래 문자 확산 시도였어요. 정 선생은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일인데 벌써 끝나는 건가요? 우리가 처음으로 가진 글자를 이렇게 빼앗겨야 하는 건가요? 정 선생님, 정말 가셔야 해요? 제가 물었을 때 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을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정 선생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붙잡을 용기가 없었다고 해야겠죠.
정부의 명령에 맞서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나리야, 이젠 내가 우리 말을 지켜야 해.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말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떠나는 날 아침, 정 선생은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몇 가지 물건을 꺼냈어요. 리마카어 마이너스 한글 사전, 빈 노트 몇 권, 그리고 붓펜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선생이야. 정 선생의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직 제대로 한글을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 선생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시작했어요. 정 선생은 제가 축제 때 읽었던 그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한글로 적힌 우리 마을의 전설 말이에요. 이런 걸 계속하시면 돼요. 하나씩 적어나가는 거예요. 정 선생이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외국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문자는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글은 이제 우리 것이 된 거였어요. 그날 오후 루바가 찾아왔습니다. 루바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타나리,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정 선생이 남겨준 사전을 꺼냈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루바의 얼굴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뺏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를 남겨주고 갔다는 걸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타르 어른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분은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타나리야. 안타르 어른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나는 두려웠던 것 같다. 안타르 어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것이 사라질까봐. 외국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없어질까봐.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안타르 어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분도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한글이 우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말이죠. 정 선생이 떠난 후 저는 아이들에게 몰래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이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 자신도 아직 배우는 중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면 용기가 났습니다. 루바는 여전히 가장 열성적이었어요. 아리는 조용하지만 집중력이 뛰어났고 카리미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사라는 글씨를 가장 예쁘게 썼어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창고를 교실 삼아 매일 모였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을 첫 글자책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정부 지원도 없고 돈도 없는 초라한 교실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아이들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책에는 우리 마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이름,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의 이름, 산과 강의 이름, 그리고 할머니들이 들려주신 옛 이야기들까지 모든 게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손으로 쓴 글씨였고 종이도 거칠었지만 그 책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우리의 책이었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쓴 부분을 찾아가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젊은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루디라는 이름의 그 공무원은 우리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는 마을 현황을 조사하러 온 거라고 했습니다. 루디가 우리 책을 보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아이들이 읽고 있는 걸 보고 호기심을 보인 거였죠. 루디는 책을 펼쳐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렸어요. 혹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루디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건 정식 보고서로 올릴 가치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가 만든 작은 책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루디는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와서 우리 아이들이 한글로 글을 쓰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적고 웃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총소리도 없고 함성도 없는 혁명이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글로 만든 우리 책 한 권이 도시의 수천 개 문서보다 귀하게 여겨진다는 게 신기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루디 공무원이 우리 이야기를 도시에 알린 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을 공공장소에 한글 병기가 시작되었어요. 우물 옆에 우물이라는 리마카어 단어가 한글로 표기되기 시작한 거였죠. 학교 건물에도 시장 입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상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말이 드디어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게 된 거였어요. 마을을 지나가는 외부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가 가장 컸어요. 예전에는 도시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곤 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자기들만의 글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루바는 마을 곳곳에 붙어있는 한글 표지판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안타르 어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화가 나 있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부드러워 보이셨습니다. 안타르 어른은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타나리야, 나는 두려웠던 거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말이 외국 문자가 되면 우리가 사라질까봐 그랬다. 안타르 어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였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남을 수 있어요. 우리말이 사라지지 않고요. 안타르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만든 마을 글자책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도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몇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한글 활용 소수민족 언어 보존 프로그램을 공식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리마카족이 그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였죠. 전국 뉴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 우리 마을이 나오는 걸 보는 기분은 정말 신기했어요. 아나운서가 리마카어와 한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글로 글을 쓰는 모습도 나왔어요. 루바는 텔레비전에 자기가 나온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글을 배우는 걸 숨어서 해야 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름 정도는 써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마을회관에서 정식으로 한글 교실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몰래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첫 수업 날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왔어요. 한글이 우리 마을의 공용 문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만의 글자를 가진 나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적어낸 그 문자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드디어 보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 선생님이 주신 사전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책 한 권이 우리 마을 전체를 바꿔놓았구나 하고 말이죠. 한글 교실이 정식으로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불러주셨던 리마카어 자장가를 한글로 복원하는 일이었어요. 그 노래는 제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밤마다 기억을 더듬어가며 한 구절씩 적어나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저를 재우려고 불러주시던 그 애정 어린 노래 말이에요. 며칠에 걸쳐 완성된 자장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장가를 복원한 후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더니 예쁜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아리는 특히 노래를 좋아해서 금세 외워버렸어요. 선생님, 이 노래 정말 예뻐요. 아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의 노래가 다시 살아난 거였어요. 이제 아이들이 부를 수 있게 된 거였죠. 사라질 뻔한 우리의 기억이 한글을 만나 영원히 남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몇 달 후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시에서 유학하던 우리 마을 출신 청년이 돌아온 거예요.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타나리 형, 서울에서 우리 노래가 공연되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복원한 리마카어 자장가가 한국의 수도에서 공연되었다는 거였죠. 한국 전통음악과 함께 연주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관객들이 모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며 저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의 노래가 이렇게 멀리까지 전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마을의 작은 자장가가 큰 도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일도 벌어졌어요. 국제 언어 보존 포럼에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언어 기록자이자 문화 전달자로 인정받았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저 같은 시골 청년이 국제 행사에 참석한다니 말이에요. 포럼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리마카족의 이야기, 한글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된 마을의 모습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깊게 들어주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자기 나라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 곳곳의 소수민족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젠 할머니의 노래가 도시에 울려 퍼진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말이에요. 우리 마을의 바람이 한글로 세상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반겨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없는 동안에도 열심히 한글 공부를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루바는 새로운 시를 써서 보여주었고, 아리는 할머니 자장가를 완벽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우리 조상의 입을 후손의 종이에 이어준 달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이들의 노래가 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저는 한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국제포럼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어 보존 노력들에 대해 말이에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너희는 정말 특별한 문자를 가진 민족이다. 제가 말하자 루바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계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있지만 모든 언어가 글자를 가지지는 못해. 너희는 사라져가던 말에 생명을 불어넣은 거야. 아이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몇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의 리마카어 한글 사전을 전시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정 선생님이 만든 그 작은 사전이 박물관에 전시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시 개막식 날 정 선생님이 다시 마을을 찾아주셨어요. 1년 만에 보는 그분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밝아 보이셨달까요? 타나리 씨, 이제야 진짜 선생이 되었군요. 정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아직도 배울 게 많은데 선생이라고 불리기엔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정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해낸 일을 보세요. 마을 전체가 변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곳곳에 한글로 적힌 표지판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자신 있게 글을 읽고 썼습니다. 어른들도 자기 이름 정도는 쓸 수 있게 되었고요. 박물관 전시를 보러 서울에 갔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커다란 유리상자 안에 우리의 사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설명판에는 소멸위기 언어 보존의 성공 사례라고 적혀 있었어요. 많은 관람객들이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와서 신기해했어요. 한글이 다른 나라 언어도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모양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저는 마지막 회고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정 선생님을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바람처럼 사라질 뻔한 우리말을 붙잡은 건 한국에서 불어온 글자의 바람이었다. 그 문장을 쓰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글이라는 바람이 우리 마을에 불어와서 모든 걸 바꿔놓았던 거예요. 우리는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조그만 점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우리 말을 듣기 시작했고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문자이기 전에 세상에 사라지는 목소리를 지키는 기억의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 덕분에 할머니의 자장가가 살아났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매일 밤 마을 어딘가에서는 아이들이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기 속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소중한 일들이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겠죠. 그 기록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큰 역사가 될 거예요. 저는 타나리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작은 마을에 사는 리마카족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글이 된 날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 역사의 첫 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잊힌 이름들을 다시 불러내는 기적의 언어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한국의 글자가 얼마나 먼 곳까지 마음을 전했는지 그 진심을 느끼셨을 겁니다. 한글, 이름 없는 이들을 위한 가장 따뜻한 기록. 이 감동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